이어서 분권 발전기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발전기 부분에서는요, 분권 발전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동기 부분에서는 그 직권 전동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가 특징도 많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압 확립이란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잔류자기에 의해서 계좌전류가 증가합니다. 잔류자기에 있어야만 돼요. 증가해서 단자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외부 특성 곡선 했었죠. 외부 특성 곡선이 IF고요. 그 다음에 V나 E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외부 특성 곡선 말고 무바 특성 곡선 볼게요. IF는 E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처음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좌 잔류를 하나도 주지 않은 계좌 잔류가 0일 때 E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회전만 있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계좌 잔류가 없더라도 잔류자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이가 있기 때문에 계좌전류 주지 않더라도 속도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E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임계저항선이라고 있어요. 임계저항선이 있는데 임계저항이라는 것은 한계 저항을 얘기합니다. 그것과 이 무바 특성공이 만나는 요 점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 점의 전압을 전압 확립이라 그래요. 뭐냐?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확립했다.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압 확립이라는 것은 계속 증가해서 어느 지점, 이게 임계저항선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전압 확립이라 한다. 요거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깊이까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특징으로 보면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 불가능, 운전 중 전기자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잔류자기로 소멸시켜 발전 불가능. 이것은 직류기와 똑같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무부하 운전 금지, 계좌권선에 소선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직류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부하 운전을 하면은 전압이 발생이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무부하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분권에서는 무부하로 하면은 소선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무부할 때 IF가 되고 이게 I가 됩니다. 맞죠? 따라서 무부할 때 IF는 I인데 실제로 우리가 IF는 IP죠. IF는 IA가 됩니다. 맞죠? F는 IA는 IF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IA는 굉장히 큰 전류입니다. 전기자 흐른 전류라서 굉장히 큰 전류예요. 그래서 이 IF에는 원래 굉장히 작은 전류가 흐르는데 거기에 이 전기자 전류가 흘려보내니까 이거 보세요. 만약에 1A만 흐르도록 설계된 권선인데 여기에 10A가 흐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권선 홀레당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무부하 운전 금지하는데 왜 무부하 운전 금지냐? 전기자 전류와 계좌 전류가 같아져서 계좌 권선에 소선이 발생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보세요. 운전 중 서서히 단락하면은 우리가 단락이라는 용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항이 0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부하 반대예요. 무부하 상태와 반대를 단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쇼트였다 했죠. 쇼트. 선과 선이 붙었다. 즉 저항이 0인 상태를 우리가 단락 상태, 그리고 무부하의 반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단락 전류 하는데 단락시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큰 값입니다. 우리가 번개이죠, 번개. 번개 맞았을 때 그 다음으로 큰 것이 이 단락 전류가 돼요. 단락 전류인데 여기에서 보세요. 단락 전류가 되면은 뭐라고 되냐면 처음에 큰 전류가 흐르죠. 당연히 단락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르는데 종래에는 소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소전류가 작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가 이렇게 돼요. 전류가 커지죠. 전류가 커지면 잘 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저번에 하는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도 커지겠죠. 전압 강화도 커집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이 감소하고 전류가 커지니까 전압 강화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V가 감소하게 됩니다. 전압이 감소하게 돼요. 전압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된다? 전압이 감소하니까 자속도 감소하게 돼요. 자속도요. 그래서 자속도 감소, 원래 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전압, 자속이 모두 작아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류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봤자 결국에는 작은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작은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기기의 좀 복잡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전기기기의 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요런 것들이 된다. 그래, 이런 이유에 의해서 작은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운전 중에 계좌 회로를 갑자기 열면은, 그 계좌 회로를 우리가 갑자기 열면은 계좌 권선에 고압을 유기해서 계좌 권선이 절연 파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갑자기가 아니고요. 저항 등을 통해서 서서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전력 E는 자기학 시간에 뭐 N dt분의 d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dt분의 d파. 그러면 갑자기 연단 dt분의 d 파에서 요놈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자속이 굉장히 커지면 기전력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계좌 권선에 고압을 유기해서 절연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계좌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 적을 것. 계좌 저항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돼요.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돼요. 보세요. 이제 분권기에서 요게 우리가 계좌예요. 계좌를 자속만 발생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RF라는 것을 계좌 자속을 달아요. 그래서 이놈을 조정하는 겁니다. 계좌 저항을 0에서 무한대까지 조정해서 이 계좌를 전류를 조정하고 계좌 자속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자 전류도 있죠. 그리고 전기자에도 요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제가 앞에서 요거 두 개 합치고 요거 두 개 합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요놈이나 요놈이 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저항이란 요 계좌 저항을 얘기하고요. 이 계좌 저항을 임계 저항, 우리 한계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작을 것, 한계보다는 작을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전압 발전기라고 합니다. 다른 기기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압 변화가 작은 것이 타여자하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분권 있죠. 일반적으로 정전압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는 타여자 발전기 같이 전압 변화가 적다는 것은 전압 변동률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실제 전압 조정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E는 K-파이-N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뭘 조정한다 그랬어요? 파이를 조정한다 그랬죠. 맞죠? 파이를 보통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하는데 보세요. 여기에서 RF를 증가시키면 여기에는 IF가 감소하죠. 저항 증가시키면 여기 흐르는 IF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파이도 감소하게 돼요. 전류 감소하면 자속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에 의해서 계좌 저항을 통해서 전압을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전기 화학용, 타여자도 비슷해요. 전기 화학용 전원이나 전기의 충전, 동기기의 여자용 등에 사용된다. 근데 실제 발전기가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가 시험에 뭐 출제되는 그런 것이 많이는 없습니다.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용도가 출제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 하겠습니다. 복권 발전기. 복권 발전기. 예.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은 있죠.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분권 복권과 외분권 복권 이렇게 있습니다. 내분권 복권, 외분권 복권인데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로 외분권 복권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복권 발전기를 하면 외분권 복권 발전기를 얘기하고요. 내분권 복권 발전기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분권은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분권 발전기에다가 직권 발전기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파이 1, 요거 파이 2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내분권 복권 발전기 이렇게요. 근데 이것보다는 주로 우리가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요. 직권기 이렇게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복권 계좌를 파이 1, 파이 2 이렇게 해요. 얘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 먼저 연결하고 직권 연결하는 것은 내분권이라 하고요. 직권 먼저 연결하고 분권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외분권 복권 발전기를 하는데 주로 외분권을 다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복권 발전기 외분권이래 가정하고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다시 복권 발전기는 여기서부터 보세요. 복권 발전기는 일단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 자기약이나 회로 이론에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코어를 감는데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이 있어요. 가동 접속으로 감는다, 차동 접속으로 감는다. 그래서 코어를 감는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지금 여기 파이 1과 파이 2가 있습니다. 파이 1과 파이 2인데 내분권이든 외분권이든 간에 파이 1과 파이 2 중에서 가동 복권은 전체 파이는 파이 1 더하기 파이 2가 되는 겁니다. 파이 1 더하기 파이 2가. 차동 복권은 뭘까요? 파이는 파이 2 마이너스 파이 1. 지금 요거는 제가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주로 주 계좌는 요거. 분권 계좌 있죠? 분권 계좌가 주 계좌가 됩니다. 더 자속이 발생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직권 계좌가 서브 계좌인데 보조 계좌예요. 보조 계좌인데 전체 자속이 주 자속에서 보조 자속을 뺀 것이 차동 복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가동 복권은 이 파이의 크기에 따라서 파이 크기에 따라서 과복권, 그다음에 평복권, 부족복권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종류가 이렇게 돼요. 일단 내분권 복권이나 외분권 복권 같은 경우는 그냥 외분권을 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복권 발전기에서 가동과 차동인데 이 차이는 두 자속을 더하느냐 빼느냐에 따라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동 복권은 과평 부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자속이 더해지는 자속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많이다 과복권, 적다 일반적인 평복권, 적다 그러면 부족복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앞에서처럼 식을 설명드릴 건데 보세요. 외분권 복권 발전기 이렇게 볼게요. 외분권 복권 발전기. 나머지와 똑같습니다. 보세요. 요거 IF라고 그래요. IF. 보세요. 전기자 그러죠. A입니다. RA고요. 요걸 우리가 RS라 그래요. RF. 보세요. 주로 우리가 얘가 메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좌에는 평소에 쓰던 그 계좌 저항 RF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RF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얘가 RF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은 직권 계좌라고 해서 RS라고 따로 명칭을 쓴다는 겁니다. RS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하절 I고요. 여기에 단자전압 V, E가 되는 거죠. E.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IA는 어떻게 돼? IA는 뭐다? I 플러스 IF. IA는 I 플러스 IF로 앞에서 했던 분권과 똑같습니다. I 플러스 IF요. 그 다음에 E는 보세요. E는 V 플러스 얼마? 요거 보세요. 당연히 요거하고
요거죠, 요거. V 플러스 요거, 맞죠? 그럼 얼마? IA죠. 요것도 다 IA입니다. 얼마? RA 플러스 RS. 이렇게 되는 거죠. RA 플러스 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 의미가 그렇게 앞에서 분공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거 수식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림만 그려놓으면 충분히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복잡한 것들은 뭐 그렇게 의미 없어요. 여기 똑같이 V는 IF, RF, 분공과 똑같아요. 분공과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보세요. 앞에서 과복권, 평복권, 부족복권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잘 보세요. 우리가 부하가 증가하면은 이것은 I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맞죠? I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 I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 전류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I가 증가한다는 것은 IA가 증가하는 거예요. IA가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 이거 전기자 전류가 자체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우리가 전압가가 뭐예요? 요만큼이 IA의 RA 플러스 RS, 즉 여기에서 전압강하, 여기에서 전압강하, 이만큼이 전압강하죠. 이렇게 되면 전압 강하도 커지게 됩니다. 많이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많이 깎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과복권이란 것은 이 여기에 요 놈을 제가 편의상 파이1이라고 요 놈 파이F라고 파이S라 할게요. 과복권이라는 것은 파이S가 커요. 그래서 보세요. 잘 보세요. 전압 강하보다 파이S에 의한 전압 상승이 더 크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파이S란 놈이 기전력 E는 K파이N에서 파이S가 이 파이에 보태주는 겁니다. 보태주는데 이런 거요. 깎아먹는 놈이 더 크냐 아니면은 보태주는 자속이 더 크냐. 그 보태주는 자속에서 볼게요. 깎아먹는 거 10V 깎아먹어요. 근데 얘가 보태주는 게 15V를 보태줍니다. 그러면 야 이거 전압 깎아먹지만은 깎아먹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야 얘가 보태주기 때문에 깎아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과복권이라고 합니다. 과복권. 그래서 과복권은 다시 보세요. 과복권은 전압 강하가 있는데 전압 강하보다 이 자속에 의한 전압 상승이 더 커요. 이것도 과복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평복권은 뭐냐? 전압 강하하고 파이에 의한 전압 상승이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똑같은 걸. 부족복권은 뭘까요? 부족복권은 이것보다 전압 상승이 더 적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평복권은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은 특징이에요.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은 뭐다? 이것을 무부하 전압이죠. 이것이 전부하 전압이에요. 원래는 보세요.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공식을 했을 때 V는 E-I의 RA 플러스 RS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파이에 의해서 얘가 커지다 보니까 평복권은 얘가 이만큼 깎아먹지만 올라가는 전압도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거의 같은 겁니다. 평복권은요. 그런데 과복권 뭐냐면 깎아먹음보다 요 놈의 전압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뭐다? V-인데 더 크기 때문에 뭐다? 단자 전압이 유기기전력보다 더 커져버리는 겁니다. 평소의 전압보다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복권 보세요. 유기기전력이 전압 내부의 전압 강하보다 커지기 때문에 유도기전력이 파이S에 의한 유도기전력이 전기자 내부의 전압 강하보다 크기 때문에 전부하 전압, 전격 전압이요. 단자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더 커져버리는 현상. 다른 것들은 전부 얘가 얘보다 같거나 혹은 얘가 얘보다 더 큰데요. 다른 것들은. 근데 과복권보다 요 놈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부할 때. 요런 특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압 변동률은 보세요.
요거 뭐 엡실론이라 할 때도 있고요. 입실론이라 할 때도 있는데, 보세요. 정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정격을 얘기합니다.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정격 전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압 변동률은 플러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부하 전압 2예요. 무부하 전압은 2를 얘기한다 그랬죠. 대부분 무부하 전압이 정격 전압보다 크기 때문에 얘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여자 직권 분권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동복권에서 과복권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정격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더 크니까. 그 다음 평복권은 얘가 얼마가 된다? 0. 부족복권은 일반적으로 해서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됩니다. 부족복권은 일반적인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전압 변동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뭐 가동복권에서 요런 식 같은 것들을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요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압 변동률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동복권이 있습니다. 차동복권. 네. 차동복권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세요. V는 E-I의 RA 플러스 RS인데 맞죠? 보세요. 안 그래도 부하가 증가하면은 얘 때문에 전압이 얘가 커지죠. 맞죠? 부하가 증가하면 얘가 커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얘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는데 파이에서에서 요 놈을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즉 요것에 의한 전압 강화도 발생하는데 자속에 의해서 이 전압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돼요.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과복권 같은 거 있죠. 과복권 같은 건 그림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동복권 같은 거 어떻게 이거 쫙 내려간다는 겁니다. 전압의 강화가 굉장히 커요. 보자. 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는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입니다. 이만큼도 있으니까 전체 자속이 떨어져서 전체 전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체 전압이 떨어지는 데다가 전압 강화까지 발생하니까 굉장히 전압의 감소가 크다는 겁니다. 요거요. 그래서 분권 계좌의 기자력을 직권 계좌의 기자력이라는 것은 자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속을 감소시켜서 전체 유도 기전력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화 특성이라고 있어요. 얘는 정전류 특성이라고 하고 출력 특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출력 특성, 정전류 특성인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출력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자, 앞에서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은 전류가 증감에 따라서 전압이 굉장히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감소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때 이렇게요.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전압이 20V, 30V, 이게 40V예요. 전압 20V, 30V, 40V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류가 2A, 3A, 4A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력을 보면 이렇게 돼요. 20 곱하기 여기 전력 얼마요? 20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80. 30 곱하기 3 하니까 90. 20 곱하기 4 하니까 얼마? 80이죠. 80. 네. 즉 전력은 지금 여기가 또 뭐 맞추면 되는데 전력은 거의 일정하다는 겁니다. 전력이 거의 일정한, 즉 출력이 거의 일정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수화 특성이 정전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출력이 될 수도 있는데 정출력 특성이라고 보시고, 다시 봅니다. 수화 특성은 부하가 부하 증가한단 말이에요.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증가시 단자 전압이 현저하게 감소화되면서 부하 전류가 급격히 감소되어 전류가 일정에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죠? 전압이 떨어지면 다시 전류는 전기자 반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없어지고 하다 보면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것은 수화 특성은 직류기에서도 그렇고요, 변압기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수화 특성 일정한 출력을 내야 되는 것은, 용접기용 전원이 됩니다. 용접기에서 일정한 출력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부하가 급격히 감소해서 전류가 일정해진 전류 특성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특성도 있고 정출력 특성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정출력 특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요 그림을 보시면 한결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직류발전기의 운전이 있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운전 한번 보세요. 네, 직류발전 운전에서 일단 병렬 운전이요. 병렬 운전 한번 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어요. 부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100kW짜리입니다. 100kW짜리요. 그런데 여기 발전기가 있어요.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제너레이터 G라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60kW짜리 발전기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60kW짜리고 100kW를 가동해야 되니까 100kW에 공급하려면 어떻게? 얘를 버리고 100kW짜리를 사와도 되겠지만은 비싸죠, 맞죠? 예, 비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 놈을 40kW짜리를 이렇게, 이거 뭐예요?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병렬로. 지금 높이가 같으면 이 높이나 이 높이나 같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병렬로 우리가 부하에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건 뭡니다? 병렬 운전의 목적은 언제냐? 한 대 발전기로 용량이 부족할 때. 이해되시죠? 경부하에 대해 효율을 좋게 운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10kg만 필요할 때 있는데 10kg 필요할 때 100kW짜리 발전기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손실도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경부할 때는 작은 거 한 개 하다가 중부할 때는 두 개를 병렬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하시 두 대로 병렬로 하고, 전부하시라는 건 전류가 크다. 이거 이해 바로 되셔야 돼요. 전부라는 건 전류가 전체다. 전격 전류다. 이 말이고요. 경부하시는 한 대만 운전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예비기로 설치할 때, 예비기 한 대를 만약에 유지보수할 때 어떻게 해요? 전기 공급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대를 점검할 때도 한 대가 계속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라든지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병렬 운전에서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조건. 잘 보세요. 이거는 좀 병렬 운전 조건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직류 발전기에서 병렬 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에서도 병렬 운전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도 병렬 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병렬 운전 조건이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세 과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너무 대충 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험에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봅니다. 일단 단자 전압, 크기 및 극성이 같을 거. 크기 및 같을 거. 근데 보세요. 단자 전압이요. 단자 전압의 크기 및 극성이 같을 거. 보세요. 그림에서 보세요. 당연히 병렬 운전이니까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기기전력 여기 100V요. 유기기전력이요. 여기 유기기전력이 E가 100V요. 그런데 전압 강화 등 때문에, 전기자에 의한 전압 강화 등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전압이
90V인데 여기서 나온 전압은 85V예요. 그럼 우리가 전압에서 병렬 운전할 때는 전압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맞죠? 어떤 경우 병렬일 때 전압이 크기가 같아야 돼요. 우리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분포권을 할 때는 4극 이상에서 균합 모선을 쓴다. 전압의 크기를 같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유기기전력 크기가 의미 없어도 돼요. 만약에 다르더라도 얘는 2가 110이고요. 여기에 2가 90이더라도 여기에 전압이 90, 여기에 전압이 90 나오면 됩니다. 유기기전력 같을 필요 없어요. 즉 보세요. 단자에 나오는 전압이 같을 것이지 유기기전력이 같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봅니다. 외부 특성 곡선 어느 정도 수학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이 외부 특성 곡선 뭐예요? 외부 특성 곡선 뭐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뭐다? I와 V 요거 있죠.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맞죠?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관계 요것이 뭐 수하 특성을 가지며 정전류 특성, 그러니까 정전력 특성이에요. 이 I 곱하기 V한 값이 항상 I 곱하기 V한 이 P가 항상 일정하면서 이것이 수하 특성이죠. 맞죠? 같을 것. 외부 특성 곡선이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할 것입니다. 비슷할 것. 외부 특성 곡선이.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 같을 거. 그 다음에, 요건 보세요. 직권, 복권. 직권과 복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직권과 복권은 공통적으로 직권 계좌가 있는 발전기요. 분권과 타예자 아니에요. 직권과 복권은 공통적으로 직권 계좌 파이 S가 있습니다. 파이 S, RS가 있어요. RS. 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병렬 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다? 우리가 균합 모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균합선, 균합 모선. 뭐 균합선이라고 하시면 돼요. 균합선, 균합 모선. 균합 모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직권이나 복권기업, 분권이나 타여자는 아닙니다. 요것이 특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참고해 주시고, 균합선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A 발정, B 발정이 공통적으로 이런 선을 설치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 있는 것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이번 기동 운전 및 정지입니다. 기동 운전 및 정지. 발전기도 기동을 하고요. 운전하고 정지를 하는데 그 순서를 봅니다. 일단 기동 시 주의사항은 확인하는데 얘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 같다 이해하시면 돼요. 베어링 오일이 충분한가? 우리가 그 베어링에 기름치죠. 그런 게 충분한가? 정류자 면이 손상되지 않았는가? 정류자 브러쉬 그 면이 손상되지 않았는가? 브러쉬가 정확하게 중성축 상에 설치되어 있는가? 브러쉬가 적당한 압력으로 정류자 면에 접촉하고 있는가? 괜찮죠? 요 정도는 충분히 글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운전 중 주의사항, 운전할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 정류자 불꽃 발생하는지 본다. 이상한 진동이나 소리가 나는지 본다. 베어링이 과열, 열이 많이 나는지, 다른 각 부분의 국부적인 발열, 부하의 상태. 또 보시면,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열 나는가 이런 거 있죠. 열이 난다는 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고장 같은 것도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 그 열 카메라가 있죠. 열 카메라 비추면 열이 많이 발생하면 약간 불나죠. 붉게 빛나죠. 그런 것들 가지고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부하의 상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기동 운전의 순서입니다. 기동 발전을 처음에 기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자 개폐기를 닫고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최대로 한 후 주회로의 스위치는 열어놓은 상태로 기동하여 규정 회전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전압을 발생시킬 때 어떻게 하겠어요?
100V를 내가 원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100V 발생 아니죠. 0V부터 천천히 증가해서 문제없이 0V부터 천천히 해서 100V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속에 달린 저항을 자속으로 전압 조정하잖아요. 그놈을 최대로 해놔야 돼요. 그래야 자속이 최소니까 전압이 적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0V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자속을 저항을 천천히 줄이면 전압은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최대로 한 후, 스위치 열어요. 뭐냐? 바로 부하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한 전압이 됐다 그러면 스위치를 닫아서 부하에 공급한다는 거죠. 기동하여 규정회전소를 한다. 계좌자기를 조정해서 규정 전압을 유도시킨다. 주회로의 스위치를 닫고 부하를 연결한다. 그 다음에 정지시는 운전할 때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 조정이 있어요. 전압 조정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압 조정할 때 직권과 우리가 복권 있죠. 직권과 복권 탐하기가 어렵습니다. 직권 계좌 때문에 좀 어렵고요. 타여자와 분권 발전기만 보는데 계좌와 계좌 건설과 직렬로 연결된 계좌 저항기. 앞에 됐죠. 제가 뭐 계좌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거 계좌요. 계좌라고 했을 때, 요 놈을 계좌 저항기인데,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항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좌 저항을 0옴에서 100옴, 1000옴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고, 계좌 저항기를 접속하고 저항을 가감한다. 조정해서 단자 전압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 조정하면 파이가 조정되어서 전압이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타여자 발전기는 다른 직류 전원으로부터 계좌 전류를 취하기 때문에 맞죠? 계좌 전류는 부하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광범위하고 안정하게 단자 전압 조정이 가능하나 분권 발전기는 발전기 자체 단자전으로 여자되기 때문에 부하 전류에 따른 단자전압 변동에 의해 계좌 전류도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직류 발전기에서 전압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타여자 발전기가 그나마 조금 사용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네. 그다음에 직권 발전기 전압 조정이 곤란하고요. 복권 발전기 직권 권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세한 전압 조정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압 조정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직류 발전기 지금 5시간에 걸쳐서 이 수업을 했는데 직류 발전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것도 하지만은요. 지금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그 용어들 있죠. 그것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용어나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타 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타 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제가 무슨 계좌가 뭐고 이렇게 설명드릴 여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 처음 경기기기를 시작하는 직류 발전기에서 개념을 조금 잡아 놓으시면은 타 기기에서도 가서도 한결 더 편하실 겁니다. 물론 너무 깊이 있게 하시려면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 드렸던 부분과 용어 정도는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상은 그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일장이 길기도 한데요. 다른 부분은 이렇게까지 5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하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일장 발전기가 발전기도 하지만 직류 발전기도 하지만은 타 기기까지 생각해서 용어 같은 것들에 또 신경 쓰다 보니까 오래 됐던 것이고요. 여기에서까지 해서 이론 좀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이해가 많이 되시고 정리를 잘 하셨다면요.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문제 푸시고 다음에 저하고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